인생에 꼭 필요한 7명의 친구. 살다 보면 알게 된다.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혼자라면 결국 공허하다는 것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관계가 많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도 아니다. SNS 팔로워가 수천 명이어도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풍요로운 관계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 잠시 함께하는 인연, 그리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는 인연. 그 중에서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친구의 유형이 있다. 단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아래 7가지 유형의 친구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다.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서로 다른 역할들이다. 쓴소리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칭찬이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비판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대개 듣기 싫은 말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잘 될 거야, 네가 맞아,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지만 내가 틀린 방향으로 달려갈 때 멈춰주지 않는다. 진짜 친구는 다르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내 판단이 감정에 흐려져 있을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냉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물론 쓴소리에도 조건이 있다. 나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어야 한다. 그 차이는 느껴진다. 진심에서 나온 쓴소리는 처음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워진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짜 내 편이다.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소중히 여겨라.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은 진리다.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이성 친구. 일상은 반복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무뎌진다. 삶이 지루해지고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이성 친구의 존재는 특별하다.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이성이기 때문에 묘한 설렘이 있다. 그 설렘은 삶에 활력을 준다.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오랜만에 새 옷을 꺼내 입게 되고 걸음걸이에 활기가 생긴다.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이성 친구는 꼭 연애로 발전해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관계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것이 지루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다.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매일 쫓기듯 살다 보면 문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막상 혼자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은 두렵다.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 붙잡아둔다. 그런데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울이 아닌 도시, 국내가 아닌 해외, 내가 모르는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그 친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 여행이 된다. 낯선 곳의 공기, 다른 리듬의 일상, 그리고 오랜 친구와 밤새 나누는 이야기. 이것만으로도 지친 삶이 새로워진다. 특히 현지 가이드가 되어주는 친구와의 여행은 혼자 하는 여행과 전혀 다른 경험이다. 여행 책자에 나오지 않는 숨겨진 맛집, 현지 사람들만 아는 골목,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친구의 이야기. 그것이 진짜 여행이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364일의 일상도 버텨볼 만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친구.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다. 틀리더라도, 약하더라도, 이상해 보이더라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한 명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잘 나갈 때는 편이 많다. 성공했을 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도움이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나 진짜 내 편은 내가 망가졌을 때, 실패했을 때, 비난받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한 명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이 한 명의 친구가 주는 안도감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친구,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다.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친구.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을 때가 있다. 힘들어서도 아니고 상의할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얼굴이 보고 싶고 함께 앉아 시간을 보내고 싶은 순간. 그런 순간에 나 지금 나와 한마디에 어디야 라고 대답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친구는 만남에 격식이 없다. 특별한 약속도 정해진 시간도 그럴듯한 이유도 필요 없다. 그냥 보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면 편하고 헤어지면 충전된 느낌이 드는 관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는 사람이다. 인생의 피로가 가장 잘 풀리는 것은 거창한 여행이나 비싼 치료가 아닐 때가 많다. 친한 친구와 소박한 술 한 잔, 별것 없는 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따뜻한 기분.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그 일상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추억을 많이 공유한 오래된 친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설레지만 피곤한 일이기도 하다. 나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을 파악해야 하고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 과정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지칠 때도 있다. 반면 오래된 친구는 다르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표정만 봐도 느끼고 서로의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기억해 라는 말 하나로 두 사람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폭소가 되고 눈물이 되는 그 경험. 오래된 친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가장 철없었던 시절, 가장 약했던 순간, 가장 웃겼던 기억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다. 꾸미지 않아도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오래된 우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연애 감정 없이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성 친구 남녀 사이에 진짜 우정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은 오래된 논쟁이다. 그러나 그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성 친구만이 줄 수 있는 관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가까운 동성 친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성의 마음, 이성의 언어, 이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것은 직접 이성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연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성 친구는 내가 상대방 성별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왜 연인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왜 그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이성의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의 존재가 관계에서 생기는 수많은 오해를 줄여주고 나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를 갖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친구가 되느냐다. 위에 7가지 친구를 원한다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 쓴소리를 해줄 용기를 가진 친구,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친구,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관계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해보라. 주는 만큼 받고 내가 되어주는 만큼 돌아온다. 그것이 관계의 진리다. 좋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라. 친구 백과사전 Encyclopedia of Friendship. 안녕하세요.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 아픈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 각자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가이드, 바로 친구 백과사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친구 없어도 난 행복해, 혼자가 제일 편해, 이런 콘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아니, 근데 왜 다들 갑자기 혼자가 편하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친구 백과사전의 목차입니다. 첫 장에선 왜 요즘 다들 혼자를 외치는지, 그 다음엔 그럼 과연 진짜 친구는 뭔지, 뭐 어떤 친구는 좀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정을 아예 다른 시각으로도 보고 친구를 통해 나를 발견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관계 지도를 그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현대의 우정 역설입니다. 도대체 왜 어쩌다가 친구 없이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난 혼자가 좋아, 이런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예전 같은 공동체는 사라졌고 SNS를 켜면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혼밥, 혼술처럼 혼자 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문화, 또 워낙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나라도 챙겨야겠다는 마음까지 더해진 거죠. 알고리즘은 또 이런 콘텐츠만 계속 보여주고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말이죠. 바로 여기서 생기는 아이러니예요. 혼자가 편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온라인에 막 공유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나도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댓글 달고 공감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를 외치면서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친구라는 건 대체 뭘까요?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우정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라는 말, 동양에서는 붕우라고 하잖아요. 이 한자를 뜯어보면 의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붕은 새들이 나란히 함께 날아가는 모습이래요.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문처럼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동료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는 두 손을 꽉 맞잡은 모습으로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의미한대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 하나 있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막 몰려들지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죠. 마치 사계절 내내 푸를 것 같아도 혹독한 겨울이 와봐야 진짜 푸른 소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역경이야말로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시험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내 진짜 친구가 맞나 싶을 때 체크해 볼 수 있는 7가지 신호 한번 볼까요? 내가 막 자존감 바닥칠 때도 내 좋은 점을 찾아주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일단 믿고 지지해주고, 그냥 내 얘기 몇 시간이고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는 굳이 꾸밀 필요가 없죠. 때로는 나한테 쓴소리도 해줄 줄 알고,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주고,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용서해주는 사람. 여러분 곁에는 이런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자, 이제 백과사전의 좀 어두운 페이지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친구도 있지만 반대로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독이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친구 유형이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요. 전문가들은 무려 1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빌런들만 좀 꼽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 선수 2명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유형은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땐 연락도 잘 안 되죠. 그리고 조종하는 유형은 한술 더 뜹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 유형 정말 피곤하죠. 바로 영원한 피해자. 이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자기만 제일 불행한 것처럼 말하면서 동정심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정작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불쌍한 척 하면서 당신을 자기 감정 쓰레기통이자 해결사로 만들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감성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아주 차가운 이성과 계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먼저 이 말을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을 다 이뤘지만 결국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했죠. 친구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장에 이 말과 완전히 정반대의 철학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인맥은 늘리고 친구는 통제하라. 이 관점에서 보면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내 시간과 돈을 쓰는 비용이고요. 반대로 인맥은 나에게 부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전통적으로 친구는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존재지만 전략적 관점에선 그게 다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인맥이 부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열쇠고 관계의 목표도 깊은 유대가 아니라 정보와 영향력을 얻는 게 되는 거죠.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해지는 세상.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진짜 친구는 몇 명 없고 인맥은 아주 넓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5번째 장입니다. 이번엔 우리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볼 거예요. 특히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엄청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진짜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요. 친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뇌에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영역보다 질투를 느끼는 영역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이게 우리가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래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친구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내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의 성공이 마치 나는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껄끄러운 감정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 성장의 연료로 쓰느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그냥 내가 지금 질투하는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둘째, 친구가 얻은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존경심이 들 거예요. 셋째,
친구의 성공을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가능성의 증거로 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고 다시 나만의 길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백과사전의 여러 챕터를 넘겨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만의 친구 백과사전을 쓸 차례입니다. 그냥 맺어지는 대로 관계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관계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는 통찰 하나를 드릴게요.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처럼 너무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은 존경은 받을 수 있어도 진짜 사랑받기는 어렵대요. 오히려 어딘가 2% 부족한 70점짜리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더 많은 도움과 우정을 얻어서 결국 더 크게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약점이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만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찰. 지금 내 주변 관계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솔직하게 평가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 진짜 우정이란 무엇인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큐레이팅. 바로 그 기준에 맞는 좋은 관계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쏟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의 아주 두꺼운 백과사전을 한 장 한 장 같이 넘겨봤습니다. 이제 그 책이 여러분 각자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백과사전, 그 첫 페이지에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가장 먼저 새기시겠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Consider this passage. Indeed, it aligns with